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서 자주 보였던 요 이북 리더기, 요거 어떤 제품인지, 또 이북 리더기 쓰면 어떤 게 좋은지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북 리더기 본격 영업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책을 딱히 안 읽던 사람이었는데 핸드폰 멀리하고 그 시간에 책을 좀 더 자주 보려고 노력하기는 했었어요. 도전하고 실패하고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좀 습관이 잡혀서 지금은 책을 꽤나 읽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이북 리더기가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제 전자기기 중에 없으면 안 될 템, 외출 시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북 리더기 관련 무무를 했었는데 이것들 하나씩 보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이북 리더기가 굉장히 사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았던 질문이 눈이 피로하진 않은지.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선 이 액정에서 전혀 빛이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옛날에 우리 그 테트리스 했던 요만한 게임기 기억나시나요? 그 액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잉크라고 해서 갱지 비스무리한 그 종이장 같은 액정에다가 전자잉크를 뿌려서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뭐 모니터, TV 이런 거는 액정에다가 빛을 발산하면서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이잉크 방식은 빛을 전혀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불을 끄면 화면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저도 이제 막 모니터나 핸드폰 화면 오래 보고 있으면은, 특히 일하느라 모니터 막 초집중해서 오래 보고 있으면 몇 시간 후에 막 뇌가 뿌얘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눈이랑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면 머리까지 피곤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루라이트를 포함한 빛을 막 직방으로 오래오래 쳐다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는데, 이북 리더기는 빛이 아예 없고 그냥 갱지를 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눈 피로감이나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조명을 끄면 화면이 안 보이긴 하는데 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갱지 같은 요 화면 뒤에다가 빛을 쏴주는 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은 불 끈 상태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빛을 보는 게 싫어서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패드로 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아이패드 있으면 이북 리더기 꼭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방금 얘기한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화면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또 흑백이라는 점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이패드가 있으면 이북 리더기 구매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책을 읽는 기능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아이패드로 한 30분 정도만 책을 봐도 눈이 제법 피로해지기 때문에 책을 좀 집중해서 편안하게 읽고 싶다면 아이패드보다는 이북 리더기가 훨씬 낫죠. 또 요즘 나오는 이북 리더기들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요 액정, 디스플레이만 다를 뿐이지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나왔던 이북 리더기들은 책 보는 기능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안드로이드가 장착돼 있으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진짜 원하는 모든 앱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긴 합니다. 근데 일단 흑백이고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기기에 비해서 그 반응 속도가 한 박자씩 느리기 때문에 사실 딴짓 하다가도 답답해서 금방 끄게 돼요. 대신 이제 독서할 때는 페이지 넘길 때 한 번씩 이렇게 톡톡 터치하는 게 전부라서 좀 느리더라도 책 읽을 때만큼은 딱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랑 비교한다면 딱 책 읽기에 최적화된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예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책은 어떻게 넣어서 보나요? 책 보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밀리의 서재, 크레마클럽 이런 걸 구독해서 봐도 괜찮고, 꼭 이렇게 이북 정식으로 나온 게 아니더라도 시리즈원 같은 데서 웹소설 같은 거 보기에도 편하더라고요. 눈도 안 피곤하고. 두 번째로는 이북을 구매하는 거. 예스24, 알라딘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 이북을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하고 앱에서 바로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PDF 파일 넣기. 이제 전공서적 같은 거는 PDF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을 직접 넣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이제 전자도서관 앱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깔고 지역도서관에서 이북을 빌려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구독 서비스랑 이북 구매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구독 서비스는 예스24에서 나온 그 크레마클럽을 이용하고 있는데, 월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크레마클럽에 있는 모든 이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레마클럽에 모든 이북이 다 있는 건 아니어서 검색해보고 보고 싶은 책이 없다 그러면은 이북을 구매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싶은 책이 생겼을 때는 딱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단 크레마클럽에 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안 나오면 양평도서관에 책이 있는지 또 검색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것까지도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이북을 구매하거나 내킨다면 종이책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이제 종이책이 땡겨가지고 종이책을 구매했다면 또 책을 쌓아두는 게 싫어가지고 다 읽은 후에는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데다가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던 질문이 진짜 책을 많이 읽게 되나요? 저의 대답은 네니오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신나서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새 기기 생겼으니까 신나잖아요. 이 책 저 책 기웃기웃 하면서 평소보다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새 기기라는 설레임이 끝나면 그 후로는 같은 습관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북 리더기가 나의 독서량을 늘려줄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핸드폰을 안 보려는 습관이 먼저 잡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북 리더기를 산 지는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게 된 거는 몇 달 안 됐어요. 일반 종이책도 완독을 하지 못했던 제가 이북이라고 완독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실 핸드폰만 들여봐도 시끌시끌하고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폰이랑 책이랑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폰을 고르는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폰 대신 책을 보자 이런 정신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책 읽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제서야 이제 이북 리더기를 더 많이 붙잡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로 책에 재미를 붙이는 거는 찬성. 단 핸드폰보다 책을 택하는 순간이 더 많아야 할 것. 이제 서서히 습관이 잡히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사용 횟수도 많아지고 뽕도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액정이 설탕 액정이라던데 저는 우당탕탕 인간인데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2년 넘게 우당탕탕 썼지만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오히려 제가 이거 핸드폰보다 더 막 쓰거든요. 뭔가 뒷면도 좀 플라스틱같이 생기고 앞면도 게임기 액정 같고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별로 안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생으로 쓰고 있어요. 일단 케이스 끼우면 무게가 더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는 게 싫기도 하고 저는 기스나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방에 휙휙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정이 고장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소문에 비해서는 액정이 제법 튼튼한 것 같습니다. 종이책이 그립지는 않은지 종이책을 포기할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또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종이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북 리더기를 샀다고 종이책을 아예 안 읽는 건 아니고 종이책, 이북 리더기 둘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텐데 책을 읽다 보면 한 권만 붙잡고 읽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책을 동시에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드라마나 예능도 우리가 하나만 보고 있진 않잖아요. 재밌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개를 보듯이 책도 그렇더라고요. 책들도 보면 종이책이 더 편한 경우도 있고 이북 리더기가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책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거나 또 목차에서 내가 그 궁금한 부분만 후루후루 보는 그런 책들 그런 거는 종이책이 더 낫고 종이책이 너무 무겁고 두꺼워가지고 좀 오래 들고 있기 힘들다거나 첫 장부터 쭉 이어서 봐야 하는 책들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는 이북 리더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 이북 리더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충전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이북 리더기는 전력 소모가 매우 낮거든요. 한번 완충하면 일주일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스트레스도 아주 낮은 편이고 기기 안 뜨겁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당연히 전력 소모도 낮고 빛도 내지 않으니까 뭐 뜨거워지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기기를 쓰고 계신가요? 입문자에게 추천해주세요. 네, 저희 집에는 총 3개의 이북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 2개는 오닉스 제품, 이거 하나는 하이센스 A9입니다. 이게 이제 오닉스 포크 3인데 원래는 이거 하나만 쓰고 있다가 이제 한 명이 이북 리더기를 쓰고 있을 때 다른 한 명이 못 보니까 그냥 각자 걸로 이렇게 하나씩 산 겁니다. 그리고 하이센스 A9 요거는 기존의 이북 리더기들보다 휴대성에 훨씬 초점을 맞춘 그 스마트폰이랑 크기가 똑같은 이북 리더기예요. 오닉스 제품 중에 팔마라고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크기의 그 기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팔마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배송이 한 2-3달 넘게 걸린다고 해가지고 팔마랑 비교하고 있던 후보였던 요 하이센스 A9을 구매한 건데요. 이게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유심이 들어가는 거라서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전화, 문자, 이체까지 온갖 것들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기가 또 이잉크의 불편한 점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덜 보게 할 것 같다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이폰 대신 요거 사용하기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닉스의 제품들을 입문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저희 거가 포크3 그리고 리프2 이게 구형 모델이라서 단종되긴 했는데 같은 라인으로 또 상위 시리즈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거든요. 포크5나 루나 같은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포크3가 워낙 구형 모델이라서 느려가지고 루나로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포크3랑 리프2의 차이점은 액정 사이즈, 여기 6인치고 7인치, 그리고 물리키 유무, 그리고 램 차이가 나서 속도가 좀 달라요. 물리키는 책 페이지 넘길 때 이걸로 이제 앞뒤를 넘길 수 있는데 이거는 사바사라서 경수는 물리키 있는 걸 선호하고 저는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써보니까 6인치가 더 휴대성이 좋긴 하더라고요. 화면이 좀 더 작기는 한데 뭐 요 정도 차이는 큰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오닉스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고장난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쭉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거. 이제 저의 첫 입문 기기가 크레마 사운즈업이라는 예스24에서 나온 그 이북 리더기였거든요. 크레마 시리즈가 다른 이북 리더기들에 비해서 10만 원대로 좀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거 많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30만 원 이상의 제품을 덜컥 사기에는 뭔가 좀 그래가지고 저렴한 걸로 샀는데 사용하다가 이제 나중에 벽돌이 돼서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 뭐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원이 아예 안 켜지는 거예요. 먹통이 되더라고요. 크레마가 이제 좀 벽돌되는 일이 왕왕 있다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렴하니까 샀다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살 때는 돈 투자해서 오래오래 쓰자 해가지고 오닉스 제품으로 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닉스의 브랜드 파워. 일단 전자책 기기로 제일 유명한 업체이기도 하고 기기 시리즈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최근에도 새 기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탭으로 나온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컬러도 되고 필기까지 되더라고요. 오닉스 이제 기종 비교 영상 같은 거 그런 영상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AS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안드로이드 체제라는 점. 이게 안에 시스템은 태블릿과 다를 바가 없어서 기기를 딱 켜자마자 매우 익숙하고 그냥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다 보니까 자유도도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 뭐 자사 앱만 써야 된다거나 안에 막 처음 보는 UI가 나오는 그런 자유도 낮은 이북 리더기들도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써보고 비교해보고 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면 입문부터 오닉스로 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닉스 8마 대신 사용하고 있는 이 하이센스 A9 스마트폰이랑 크기가 같아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하다 보니까 오닉스 이제 8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8마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걸로 독서를 한번 해봤는데요, 밖에서. 저는 그래도 기존 이북 리더기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이제 읽는데 눈이 너무 바빠. 가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도도 좀 낮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 기존 이북 리더기도 충분히 가볍고 작기 때문에 저는 굳이 휴대성을 이유로 8마를 더 들고 다니게 될까? 이거는 약간 의문이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앱과 요금제를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예스24의 크레마 클럽을 이용하고 있고요.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이제 밀리의 서재, 크레마 클럽, 교보 이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밀리의 서재를 제일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유 서적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왜 나는 크레마 클럽을 쓰고 있느냐? 일단 요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5,500원이거든요. 다른 서비스들은 9,9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스24에서 이북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밀리의 서재가 아무리 책이 많다 한들 모든 서적을 또 다 구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읽고 싶은 전자책이 있는데 밀리의 서재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북을 구매해서라도 보고 싶은데 밀리의 서재는 이북 구매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을 구매해서 읽기까지 가능한 크레마 클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웬만한 책은 전자책과 종이책이 모두 나와 있어요. 보통은 종이책이 먼저 출간이 되고 나중에 전자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신작은 전자책이 아직 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북 리더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종이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종이책의 한계라 하면 일단 아무래도 무게와 부피가 있으니까 휴대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권 들고 다니기가 당연히 부담스럽고 집에 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짐이 된다는 점이 있겠죠. 특히 밖에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친구를 기다리거나 할 때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잠깐 읽으려고 무거운 책을 가방에 들고 다니기에는 좀 귀찮잖아요. 그리고 누워서
누워서 책 볼 때 팔 아프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이북 리더기가 해결을 해주죠.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 이게 가벼우니까 휴대성도 휴대성이지만 자기 전에 읽을 때 너무 좋아요. 어느 날은 이제 여느 때랑 똑같이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뭐 딱히 할 건 없어가지고 그냥 불필요하게 계속 뒤적뒤적 거리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핸드폰 대신 다른 거를 잡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책이면 더 좋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책은 당연하고 아이패드보다도 훨씬 가볍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 대신 보기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침대에 핸드폰을 아예 안 들고 가기 때문에 이북 리더기가 이제 필수템이거든요. 자기 전에 이제 은은한 조명 켜놓고 내 눈에 빛 한 점 쏘아대지 않는 이북 리더기를 이렇게 가볍게 들고 책 읽다가 스르르 잠이 쏟아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포근하달까. 그리고 책 읽는 것에만 딱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전자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데 최적화된 기기이기도 하고 당연히 뭐 카톡, 인스타, 유튜브 같이 나를 방해하는 앱이 없으니까 온전히 책 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전에도 이제 핸드폰으로라도 이북을 좀 짧게라도 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른 앱들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안드로이드라서 뭐 유튜브, 인스타 다 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모션이 많은 클릭하는 빈도가 높은 앱을 쓰기에는 너무 느려요. 이 스크롤을 할 때도 뚝뚝 끊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특히 유튜브는 영상이라서 너무 끊겨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급히 댓글 볼 거 있거나 영상 올린 거 반응 확인할 때 뭐 그럴 때나 한 번씩 열지 답답해서 다른 앱은 켜지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책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북이 종이책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 구독 서비스로는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책 구매 비용이 확실히 줄었다는 점을 또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기 반응 속도가 느린 거.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속도인데요. 눌렀을 때 뭔가 한 박자 느리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단점이긴 한데 또 뭐 책을 볼 때는 페이지 넘길 때 한번 콕 누르는 게 주된 모션이다 보니까 이게 딱히 느린 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최신 모델들은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느리다는 게 물론 단점이지만 장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딴짓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흑백이라는 것도 단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들어간 책 같은 경우는 좀 보기가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 뭐 포토 에세이라든지 뭐 명화 같은 거를 소개하는 책이라든지. 그래도 사진을 아예 못 보는 거는 아니고 흑백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특성상 잔상이 남는다. 이 잉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잔상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잔상이 사라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잔상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가 않는 게 오닉스 제품이 확실히 잔상이 옅고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디스플레이 특성상 잔상이 남긴 해서 이것도 참고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기기가 좀 느리다 보니까 책 뭐 읽을지 탐색할 때 이럴 때는 이 답답함을 좀 참아야 한다는 거? 오늘따라 좀 책 고르는데 오래 걸린다 싶을 때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탐색하면서 책 빠르게 고르고 레서재에 담아놓고 그제서야 이제 이북 리더기로 넘어와서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닉스 제품을 사용하면서 터득했던 여러 가지 팁들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원이 꺼지게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책 볼 때마다 다시 전원을 켜는 일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슬립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일단 설정으로 들어와서 여기 전원 메뉴에 들어갑니다. 자동 슬립을 저는 5분으로 설정했거든요.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두면 되고, 전원 끄기 지연, 여기서 이제 안함을 선택하면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고, 저는 2일로 해놨습니다. 2일간 내가 책을 보지 않을 시 알아서 꺼지게끔. 제가 한때 그 펭귄북스라는 출판사 덕질을 했었거든요. 그때 굿즈 콜렉트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스크린세이버가 펭귄북스 표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 앱 중에 화면 보호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슬립 모드 이미지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전원이 꺼졌을 때 이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원을 완전히 껐을 때도 이런 이미지가 뜨기 때문에 슬립 모드일 때랑 전원이 꺼졌을 때는 이미지를 구분해서 설정해 놓는 게 내가 보기 편해요. 이제 이북 리더기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전원을 굳이 꺼둔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원래도 전력 소모가 적기도 하고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전력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 기능은 꼭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제스처 설정. 이건 너무 편해서 안 쓰면은 바보입니다. 이 제스처 기능이 뭐냐면 이 아랫부분을 슬라이드해서 뒤로 가거나 홈으로 가거나 앱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렇게 위로 쏙 올리면
홈으로 가는 거죠. 설정에 제스처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은 이렇게 형광펜 기능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예스24 앱에는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어서 메모할 수가 있고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또 책갈피 기능도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도 좋고요. 그립톡이나 스트랩 사용하기.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처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기기는 아니다 보니까 한 손으로 잡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립톡이나 스트랩을 쓰셔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필수예요, 필수. 이것만 있으면 이북 리더기를 꼭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손가락으로 그립톡 대충 잡고 손에 이렇게 얹고만 있다가 책 낭비일 때 그냥 이렇게 톡톡 터치하면 돼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여 저의 이북 리더기 소개도 해드리고 장단점,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변들도 해보았습니다. 편하게 이북 리더기로 책 보면서 올해는 책 많이 읽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